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 이런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일주일 만에 떼내 숨지게 한 남편. 과연 법원은 이 남편에게 어떤 판결 내렸을까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판결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사건인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경북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남편 이 씨가 빈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급하게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아내의 병명과 원인은 알 수 없었고요. 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제거했고 아내는 30분 만에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됩니다. 네, 결국 남편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이때 남편과 검찰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만 이 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생전에 아내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남편에게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아내의 호흡기를 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아내가 쓰러진 2019년 5월 29일부터 아내 사망일인 2019년 6월 4일까지 단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네.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등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편의 행동이 불가피했느냐, 네. 그래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가 재판의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 네.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이 씨를 유죄라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검찰과 이 씨가 모두 항소했는데 얼마 전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검찰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유로 쓰러졌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연명의료결정법을 남편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네. 했는데 연명의료결정법 어떤 법입니까? 네, 연명의료결정법은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로부터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연명 중단 가능하고요. 네. 단순히 뇌사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문인 1인의 임종 과정이라는 판단이 없으면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환자나 환자 가족의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여기서 환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라고 했는데 환자의 동의라는 게 어디까지가 인정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법에 따르면요. 연명의료 계획서 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을 통해서 환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가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현재 환자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성년자 환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성년인 환자라면 환자 가족 중에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환자가 스스로 이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네. 전원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너무 무거운 그런 너무 좀 엄격한 요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함부로 환자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엄격히 요건을 정한 것이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요, 가족이 복수 이상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하고 있고 대만은 가족 한 명만 승낙해도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 법에 비해서 상당히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사회적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높잖아요. 네. 이 법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법에 따른 제도가 있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와 절차, 요건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기암 환자 10명 중에 3명이 처음에 밝혔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시간이 지나면서 바꾼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